더우시죠? 계속 틀어놨는데도 오늘 되게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원래 지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0월이나 11월에 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 선택 과목 안내 자체가 학교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게 1학기 때 나오잖아요. 아마 빠른 학교는 벌써 나왔을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과목 선택이 이미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간담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도움이 이제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는 좀 당겨봤어요, 사실은. 근데 일정이 이게 기말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일정이 당겨지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항상 아쉬운 거는 이거는 애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애들은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있는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애들도 고민이 되게 많고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하는지 학교마다 편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리기 되게 곤란한 부분도 좀 있고 근데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자연계열, 인문계열 쪽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한정을 지으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과탐 4개 중에 2학년 때 뭐 할래라고 하면은 다들 물화생 아마 하실 거예요. 대부분 요새 편제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점점 물리 이수 인원이 늘고 있어요. 모든 학교에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냥 보면서 왜 선택 과목이 좀 중요한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시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이제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선택 과목하고 입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시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 지금 고1 아이들이잖아요. 마지막이죠. 지금 현행 체제로 수능을 보는 마지막 애들이기 때문에 물론 큰 틀의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뭐 고교 학점제다 해서 말들은 많기는 한데 지금 아이들이 하는 과정도 고교 학점제 과정이에요. 단지 이름을 학점이라고 하지 않고 이수단이라는 표현만 한 거고 실제로는 이 과정 자체가 2015 개정 교육 과정 그래서 18학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거든요. 단계별로 서서히 적용해서 내년에 이제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 뿐이라서 결국 이제 과목 선택권이 아이들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더 과목 수도 늘어나고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 정도의 변화만 있는 거지 큰 틀에선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입시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시 쪽에서 한번 전형 다 아시죠? 이렇게 수시하고 정시 체계가 있다는 거. 크게 보면 아이들이 대학 가는 방법이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학 통계로 보면은 수시가 거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70에서 80%. 그리고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는 애들,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애들이 거의 한 20%. 많게 잡으면 한 30%까지 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통계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전국 기준이고요. 전국 기준으로 수시가 대충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들, 서울 인근 대학들만 한정 지으면 정시가 40% 정도 돼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못 박은 게 좀 있어서 상위 15개 대학들은 무조건 정시로 40% 맞춰라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좀 정시 비율이 좀 올라가죠. 아무래도 정시라고 하는 게 뒤늦게 정신 차린 애들. 근데 사실은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정시 확대를 하긴 한 건데 우리 애들 이제 의대를 목표로 재수한 애들이 워낙 많아서 부작용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만 그동안 사실은 처음에 저기 내신 등급으로만 한 정량평가라고 해서 그냥 교과 성적이 1등급이면은 그걸로 점수를 환산해서 애들이 대학을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처지가 좀 다르니까 처한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붙습니다. 합격은 1차 합격은 시켜주되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최저 맞추면 최종 합격 시켜줄게 이런 이제 최저가 많이 붙은 그게 교과 전형인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서 올해 계속 늘어나는 게 저 교과 전형에 학종 요소인 다른 정성평가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10%에서 많게는 이제 건대 같은 경우 30%까지도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처럼 정량평가에서 그냥 등급만 가지고 점수를 내던 방식에서 세트까지 꼼꼼히 보고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도 꼼꼼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100% 교과 전형만 하던 시절에는 기계공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물리를 안 들어도 됐어요.
그냥 등급 따기 좋은 과목을 골라서 1등급만 맞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워졌다는 거. 물론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 세특부터 행특까지 모든 전형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 교과 전형에 학종 평가 요소가 포함이 되기 시작했다.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물리를 이수하지 않고 그냥 정말 등급 관리 잘해서 아이들이 선택 많이 하고 내신 따기 좋은 교과들만 골라서 구성해서 교과 전형으로 갔던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논술하고 실기는 좀 나중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정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가 재작년 3년 된 것 같은데 100% 수능으로만 뽑던 전형에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많게는 40%까지 반영을 합니다. 단순히 수능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대가 추가를 했고, 내년부터 26학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고2 아이들 26학년도부터 연대도 이제 정시에서 교과 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고 점점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25학년도 현재 고3이거든요. 현재 고3 기준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학폭 이슈. 연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기록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1호 처분부터 쭉 있는데 연대는 그냥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학교별로 이제 세부 발표는 했는데 저기 유형이 아예 지원 자체를 막는 학교가 있고, 감점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처분의 강도에 따라서 뭐 서류적으로 정성평가를 해서 감안하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상위대학은 그냥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기록이 있으면. 저게 지금 좀 변수도 될 뿐더러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 아이들 이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선택 과목이 이제 지정 폐지 대학이 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학에서 미적을 꼭 보라던가, 아니면 과학에서 뭐 물리나 화학을 꼭 반드시 포함을 하라던가, 아니면 자연계열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과탐만 보라거나, 뭐 이런 지정 대학들이 조금씩 폐지되는 수준으로 이제 수순으로 밟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유전공, 저거랑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해 25%로 맞추라고 이제 권고를 했거든요. 모든 대학에서 상위대학 중심으로 그 자유전공 학부를, 그러니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그 자율전공이라고도 하고 뭐 자유전공이라고도 하는데, 저거를 이제 25%까지 정원 내 25%를 저렇게 뽑아라. 그래서 맞추면 지원금을 주고, 저걸 맞추지 못하면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좀 늘리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홍대가 좀 많이 늘렸어요. 깜짝 놀랄 정도 홍대가 전체 정원의 30%를 자유전공으로 뽑거든요. 근데 저게 자유전공이 늘어난다는 건 이게 기존에 뽑던 정원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들의 정원 다 줄이는 거거든요. 줄이는 방식으로 저쪽에서 정원을 확보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학과를 목표로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특정 학과를 진로로 잡았을 때 그 모집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 논술은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논술 계속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대가 이제 갑자기 논술을 부활을 시켰는데, 전체적인 이 대입 변화를 좀 보면은 우리 아이는 이제 27학년도가 되겠죠. 우리 아이는 고1 아이들은. 근데 이제 앞에 게 왜 중요하냐면, 대학들은 조금씩 준비하거든요. 앞으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대학에서 베타 테스트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이들. 28학년도에 본격적으로 바뀌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양질의 아이들을 선발할지에 대해서 약간 베타 테스트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교과도 좀 꼼꼼하게 보겠다. 수능 최저도 강화하겠다. 한양대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최저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원래 한양대가 교과만 봤거든요. 근데 교과에 이제 수능 최저를 붙였어요. 정성평가 요소도 좀 붙이고.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항상 요거 이제 고1, 작년에 제가 고1 예비 고1이었죠. 중3 어머님들 설명해 드릴 때, 뭐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특목 자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입시의 제도 자체가 그 학교에 유리하다기보다는 학교가 갖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재정적 여유라던가,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걔들이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입시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일반고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반고가 이제 좀 노하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일반고 애들도 전체적으로 생기부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셔서.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속가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교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아이들 대상으로 뭐 수능 최저도 부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교과에서 정성평가 요소를 조금 더 꼼꼼히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시에서도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우리가 정시하면 그냥 내신이 좀 망가졌으니까 그냥 수능만 잘 봐서 벌써부터 정시 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그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고1 이제 중간고사 봤잖아요. 아마 작년에 저랑 한번 뵀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첫 시험 봤죠. 애들 첫 시험 봤을 텐데 중학교 때 맞았던 점수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처음 보는 점수 그런 걸 실제로 목격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고등학교가 이제 그렇거든요.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늘어나고 깊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고등학교는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 이따가 제가 잠깐 뭐 아이들 학교 편제표를 직접 보시면서 우리 아이 시간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한번 편제표를 나눠 드릴 텐데 한번 쭉 써보시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교과가 왜 중요한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인 대입 전형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일단은 단순히 등급을 넘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거를 넘어서 왜 그 과목을 수강을 했는지 예를 들면 공대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과는 고등학교 교과에서 물리가 됐겠죠. 그렇죠? 뭐 의대 그러면 아마 화학하고 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 선택 교과에 따라 이따가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선택 교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는 매우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과목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 또는 그 이수하는 순서가 잘못돼서 자연계열 특히 수학이랑 과학 교과는 위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계 순서를 어기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로 선택, 아이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는 대부분이 일반 선택 교과예요. 일반 선택 교과라고 해서 그 등급 평가, 그러니까 상대 평가로 9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과목들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편제표를 보시면 이렇게 별표로 돼 있거나 아니면 진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취 평가라고 해서 A, B, C로만 평가를 받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방식이 도입이 됐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진로 과목들은 안 보겠다고 했어요. 대입에 반영 안 하겠다. 학생부 평가할 때 쉽게 얘기하면 못 믿겠다. 이걸 ABC로만 평가를 해버리고 고3 때 주로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신 퍼주기 할 거 아니냐. 우린 이거 안 보겠다. 그러다가 점점 요게 이제 그 틀이 잡히면서 이걸 보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단순히 이제 그 진로 선택을 과목을 반영을 할 때 성취도 자체도 보는 게 학교마다 모두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취도를 보고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학교, 이걸 등급화시키는 학교. 그 비율까지 고대는 이제 비율까지도 좀 고려를 해요. 전체적인 그 학교에서 A 등급을 맞은 애들이 뭐 한 70%다. 그럼 감점을 하고 A 등급의 인원이 작다. 그러면은 뭐 가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모두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들 이제 고3 올라가는 단계에서 본인한테 최적화된 그런 학교와 학과를 찾는 데 좀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올해 좀 특이한 게 요 진로 과목만 가지고 뽑겠다는 학교가 등장을 했어요. 가천대. 가천대는 요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이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가천대가 이 진로 교과만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물론 이제 요것만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고 요 진로에 면접이 추가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뽑겠다고 하니까 뭐 뒤늦게 정신 차린 아이들, 뭐 고3 올라가는 시점에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시에서도 이제 이 진로 관련 교과 이수를 이제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걸 등급화시킨다기보다는 그 과목을 왜 들었는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학습을 했는지의 여부를 이걸로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탐 과목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진로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 사탐 교과들은 본인의 진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탐 과목들은 어떤 교과를 이수를 하든지 간에 본인의 진로를 그렇게 세특을 맞춰 구성이 가능한데 과탐은 조금 어렵죠. 과탐은 특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 이제 과중학교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4개를 다 못해요. 과탐을. 원과목 4개 중에 3개만 고르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2개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원 3개를 고르게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물화생을 극도로 기피했어요. 아이들이. 거의 화생지가 많았거든요. 물리 인원이 정말 적었었는데 아무래도 어렵죠. 물리라는 일단 단어 자체에서 애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물리 그러면 일단은 싫어요. 뭔지 모르고. 근데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서의 물리는 역대급으로 쉬운 물리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의 물리학은 그동안 다 커팅을 해내고 단원도 3단원밖에 안 남았고 내용 요소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내년에 다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게 조금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물리가. 자, 그래서 이제 선택교과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시에서 이제 교과 서류 반영하는, 이제 서울대는 진지하게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 정성 40% 보고, 수능도 일반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보는 일반 수능 교과에서도 교과 정성 평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교과를 정말 제대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보겠다는 거고, 뭐 고대는 이제 25년도 올해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현재 고2부터 교과에서 교과 정량을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시만 수능만 100% 뽑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과 이수 내역이라든가 성취도가 더 중요해진 거죠. 앞으로 갈수록 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제 생기부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학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건 아까 이제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100% 그냥 등급만 가지고 선발하던, 그래서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이 그냥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좀 애매하긴 한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학교가 일반고,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학교가 특목고였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제일 유리한 학교가 이제 특목고, 제일 불리한 학교가 일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몇 개 학교만 좀 추린 거고,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자료들이 그 교육청 자료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보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거기서 발췌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자료 한번 직접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입시 컨설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쌤들한테 좀 몇 번 문의를 좀 드려봤는데, 이게 교과 전형에서 뭐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이제 정성평가 30% 요걸 반영을 한다는데, 이 30%로 이게 당락이 뒤바뀔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까?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실제로 많게 보시는 분들은 내신 등급 기준 0.5까지도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적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0.2에서 0.3 정도는 정성평가로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애들이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사실은. 일반고 상위권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도 좀 어려움이 있죠. 수능 최저. 애들이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신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내신만 잘해서 갈 수 있는 뭔가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내신도 잘해야 되고, 생기부도 신경 써야 돼요. 학교 활동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돼요. 올해 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일반고 2등급인데 평균 2등급이에요. 고3 때까지. 굉장히 잘한 거죠. 평균 2등급이면 그래도 전교에서 10% 안에 들었던 거거든요. 내내. 근데 수능 최저능 고사하고 뭐 그냥 664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지방 일반고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매진할 수 없는 구조라, 사실은 아이들 탓만 하기보다는 할 게 너무 많은데 3년 동안 내신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하는 과정에 수능까지 또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게, 그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로 과목 반영하는 이제 몇 개 학교들은 좀 추려본 건데, 이렇게 등급화시키는 학교들이 있어요. A등급이면 1등급 줄게. 일반 과목으로 1등급으로 해줄게.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진로 과목 중에 세 과목만 추려서 할게. 이런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점수화시키는 학교들도 있어요. 점수화시켜서 하는 학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비율을 고려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외대는 이제 등급 같은 걸 볼 때 그 특목이나 자사 아이들은 등급이 좀 어렵죠, 사실은. 뭐 지역의 갑방고라고 저희가 하는 그런 학교들로 좀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은 본인의 원점수 평균은 높은데, 평균도 높고 원점수도 높은데 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뭐 93점에 3등급, 4등급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근데 외대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을 보고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1등급으로 바꿔줘요. 이거 이제 인문계 애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사실은. 네, 이제 이게 학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탐론에 대해서 그쵸. 사실 최상위권은 저는 사탐론은 조금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지정 과목이 폐지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과탐 쪽에 가산점을 많이 주거든요. 사탐보다는 가산점에. 뭐 많이 주는 학교는 명진에 10%까지 줘요, 가산점을. 그러니까 사탐에서 아무리 잘 봐봤자, 좀 과탐에서, 그러니까 표준 점수도 사실은 사탐보다는 과탐 쪽이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상위권, 그러니까 뭐 내신 3등급 기준 이상이라고 본다면 저는 굳이 사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탐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오늘은 입시 관련 얘기가 사실은 주가 아니긴 한데 약간 자유전공 때문에 저희 이제 Q&A 이제 미리 질문 주신 거 이제 자유전공 쪽에 좀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유전공이 유형이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유형 1, 2로 나누어서 유형 1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전공.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학과를 제외한 뭐 의대라든가 뭐 사범대라든가 이런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어요. 인문제한 다 포함해서. 이게 유형 1에 속하고, 유형 2는 아예 계열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유형 1의 경우에 현재까지 데이터가 수식원, 정식원 90% 이상의 이과 애들이 선발됐어요. 그러니까 과탐 포기하고 사탐만 가지고 자유전공 쪽으로 노리겠다라는 건 저는 조금,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진로를 잡고 있다면 좋은데, 단 수학은 모두 들어라. 과탐 대신 사탐을 들어도 괜찮긴 하겠지만 수학은 모두 되도록이면 들어라. 네가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기하까지 모두 듣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쪽을 노린다면. 이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23학년도하고 24학년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지금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 이게 수시 전형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 합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95%죠. 애들 학교가.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거의 90%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계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전국 단위로 보면 이런데, 서울 소재 대학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비율이 확 떨어져요. 특히 저 교과 전형 쪽이, 학생부 교과 쪽이 확 떨어져요. 합격자 비율이. 저 수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시가 한 40% 정도 되니까. 수능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학생부 종합도 조금 감소하는데, 학생부 종합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긴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는 제가 추가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로진학센터 정보 자료에 센 자료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면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할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한 순위하고 실제로 합격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점대 내신이에요. 1점에서 2점대 라인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참고로 저 음영으로 이렇게 석칠된 부분들은 전부 교과 전형입니다. 저건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거고, 이게 2등급대 아이들까지는 요 정도 쓸 수 있다. 뭐 그게 일반고가 됐던 특목고가 됐건, 뭐 특목고에서 이 정도면 사실은 엄청 잘하는 한 건데,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평균이긴 한데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등급 라인은 이제 요 정도. 제가 아이들한테 고1, 고2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얘기하는, 고1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이들 이제 시험 10번입니다. 고등학교 동안 시험 10번으로 대학을 가는데, 이제 첫 시험 본 거예요. 이제 첫 시험. 10번 중에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저는 쌤 정시 볼래요, 이런 애들이 벌써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고, 이제 고2 1학기 중간고사 끝난 게 딱 반환점이거든요. 정확하게 5번 시험을 본 거니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내신 3등급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서울 소재 주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 인서울 근접까지 갈 수 있다. 3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써볼만 하고, 3에서 4 사이에 걸쳐 있다고 해도 생기부 기준으로 충분히 쓸만한 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항상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에서 눈만 뜨고 있어도 기본 4등급은 나온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 아마 보셨을 텐데, 과목별로 5등급 이하로 찍힌 교과가 있다. 아직 등급 안 나왔을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 저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이에요 얘기하는데 중간고사로 등급 안 나옵니다. 기말까지 봐야 돼요.
수행평가 30% 반영하고 지필고사가 30, 30, 태도 해서 이제 총 100%에서 기말고사 끝나면 등급이 나올 텐데 교과 등급을 좀 보시고 5등급 이하로 나온 교과들은 애가 그 수업 시간에 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는 거예요. 지금 과탐 같은 경우가 과학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한데 물리가 더 심하거든요. 고2 올라가면 그 현상이 더 두드러져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절반이에요. 일반고는. 그냥 자는 애들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는 제재를 못 해요. 아시지만 그거 제재 못 합니다. 학원이 아니라서 학원은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자면 보내거든요. 집에.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집에 보내는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등급부터 9등급 라인에서 절반이 자빠져 자면 걔들이 5, 6, 7, 8, 9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4등급 라인까지. 4등급 라인까지 보시면 그래도 뭐 요 수도권 인근의 주요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뭐 논술이 되고 주로 논술이 좀 많긴 해요. 논술이 많긴 하고 그래도 보시면 지방 국립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등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과별로 다르고 또 모집 단위별로 다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아이들 생기부 구성에 따라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라인. 그럼 이제 이런 걸 실제로 애들한테 자료를 보여주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나도 괜찮네. 그냥 막연하게 뭐 내신 막 3등급, 4등급만 뜨면 벌써부터 뭐 정시 봐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5등급이 넘어가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게 저희 동국대 자료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기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들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이게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성 및 사회성은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세 가지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신에 대한 성취도와 등급만 보는 게 저 학업 역량 쪽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이제 세특 요소까지 꼼꼼히 다 여기는 행특까지 다 보는 거거든요. 다 과목별로 세특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학업 역량은 그냥 등급, 기초 과목 중심으로 국영수사, 그러니까 국영수가 사실 기초 과목이 한국사까지가 탐구 과목 제외하고 이제 기초 과목 중심으로 얼마나 높은 성취를 이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등급 보겠다는 거예요. 몇 등급인지 보겠다, 원점수 얼마인지 보겠다. 뭐 이런 거 보겠다는 거고 거기에 세트까지 좀 꼼꼼히 보는 거고 전공적 합성은 이제 이게 주제죠. 뭐 들었는지 보겠다. 네가 어떤 교과를 들었는지 볼 거다. 그리고 지원한 학과와 맞는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 거기에 세특 요소까지 꼼꼼히 보겠다는 거고 인성 및 사회성 이제 행동 특기 발달 사항이죠. 아이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 활동들 같은 걸 통해서 또는 걸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학교마다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가치관이 모두 달라요. 이것도 일반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업 역량을 40%, 진로 역량을 뭐 40%, 공동체 역량을 20%, 이것도 다 규정이 있어요. 학교마다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고2 4월 달. 고2 4월 달에 대부분의 요강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고2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해야 될 게 니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와 학과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조건 모집 요강 확인해봐라. 4월에서 5월 사이에 다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 요강을 보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를 메우기 위해 그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라. 남은 시간 동안. 근데 한 놈도 안 해요. 제가 찾아주기 전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역량인데 여기 학교마다 뭐 규정이 다르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동국대는 이렇게 명시해 놨지만은 사실 서울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이 진로 역량을 안 봐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안 본다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선택 과목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업 역량 쪽, 즉 우리 학교 와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아이인가를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네가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게 성대거든요. 성대는 진로 역량이라는 말을 진작에 없앴어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배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탈자가 많아서 그래요. 자퇴하는 애들이 많아요. 올해가 역대급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유전공 학부에서 이탈자가 정말 많아요. 연대가 올해 15%가 자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져 나갔어요. 2학년 올라갈 때.
성대도 14%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 평균의 거의 3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뻔하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못 간 거예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방안이 아이들이 이탈이 많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줄게. 요렇게 바꾸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존의 비인기 학과들은 애들이 안 갈 텐데 이러면 학과가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물론 모든 학과를 전부 자유전공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정원을 조금씩 빼오는 거라서 한양대 같은 경우가 그 자유전공학부 운영을 할 때 비인기 학과에서는 정원을 조금만 빼고 인기 학과의 정원을 확 줄이는. 그러니까 뭐 50명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학과의 반도체공학의 정원이 50명이면 거기서 자유전공학부의 배정을 인기학과니까 거기서 뭐 30명 배정을 할 거다라고 하면 기존의 학과 모집에서는 정원은 20명밖에 안 뽑는 거죠. 사실은 방향성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비인기 학과는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라고 이제 저기 고등학교 아이들 선택 교과인데 이게 서울대 자료거든요. 서울대가 모집 단위별로 서울대가 이제 모집하는 모집 단위별로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야 요거 꼭 듣고 와. 우리 요 계열에 지원을 하려면 요거는 좀 들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자료인데 보시면 수학 다 들어있죠. 그렇죠? 기하가 조금 적은 건 기하가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편제에 따라서 저 기하를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 요게 이제 선택형으로 나왔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학교들 일반고도 요렇게 했다가 애들이 대학을 못 가니까 그 다음 애들부터 편제를 조금씩 바꿔주거든요. 예전에 부흥고가 3년 전에 부흥고가 이과 애들은 확통을 못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3 올라갈 때 문과는 확통만 듣게 하고 이과는 미적을 듣게 했어요. 얘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부에서 좀 밀리니까 바꿨어요. 최근 편제표를 보면은 수학은 다 들을 수 있게 했고 제가 이따 부흥고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직접 한번 시간표를 짜본 거거든요. 지금 24학년도 1학년 부흥고 아이들 기준으로 얘들이 2학년 과중과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한번 짜봤는데 토 나와요. 시간표 보면. 직접 한번 어머님들이 아이들 해보시면 얼마나 힘들지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일지를 이제 직접 시간표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여기 보면 좀 의외인 게 있죠. 물리원 하나밖에 없죠. 화학은 아예 없죠. 이게 함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랑 과학은 위계가 있어요. 위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을 듣고 투를 이어서 듣게 돼 있어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을 스킵하고 투를 들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물투가 13개고 화투가 14개란 얘기는 요 전에 이걸 들으려면 전에 물원을 듣고 오란 얘기예요. 이걸 듣고 물투를 들어야 돼요. 화투를 들으려면 화원이 들었어야 돼요.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물리원 안 해도 되네요가 아니라 물리투를 들으려면 물리원을 먼저 들으란 얘기예요. 물론 사실 지금 아이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연계는 어차피 선택 과목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탐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요새는 이제 물화생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 추세예요. 사실은 예전에 화생지가 많았다면 최근 아이들은 거의 물화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투를 했는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선택했는지 이게 진로랑 관련된 거죠. 네가 지금 지원하는 학과라든가 계열에 필요해서 들은 건지 왜 들었는지 뭐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기부에 어떻게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네가 그 역량을 갖추었는가는 성적 보겠다는 얘기죠. 그 성취도와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의 영역이라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급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요.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와요. 사실은 3학년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내신도 물론 학습은 어려워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내신 성취도 평가에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A등급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C등급을 받는 애들이 있긴 한데 왜냐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3 때 진로 과목들 교과들에 C등급이 나오는 애들을 주로 보면 이미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미 내신 버린 애들이에요. 난 그냥 정시밖에 없어, 답이 없어. 이런 애들이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밑을 깔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자연계열에서는 저는 수학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수학을. 과탐을 줄이더라도 수학을 더해라. 다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지가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에요. 사실은 수학, 과학. 뭐 과학에서 기초과목은 이제 보통 물리를 기초과목, 기초교과로 조금 보고 뭐 넓게 잡아서 화학까지도 기초교과로 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의 자연계열은 그냥 물리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저도 대학 때 마찬가지지만 자연계열은 1학년 가면은 일반 물리학과 일반 화학은 그냥 필수 교양이에요. 교양 필수로 그냥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학부를 지원을 하는 애가 물리학을 듣지 않았다. 이수 기록이 없다. 물리 이수 기록이 없고 뭐 기하나 미적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다면 선발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가 와서 적응을 잘 하겠느냐.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동국대가 올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계속 몇 년 단위로 뭐 단과대별로 아이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고 이제 합격생들까지 추세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학 교과들 예전에는 이제 수학이 이제 미적, 확통, 수원, 수투는 어차피 수능 과목이니까 누구나 하는 거고 미적, 자연계열은 대부분 미적만 듣고 오고 인문계열은 확통만 듣고 왔었는데 이제는 수학의 전교과를 듣는 애들이 많아졌다. 학생부에. 그리고 물리를 듣지 않았던 애들이 예전에 참 많았는데 지금은 물리가 이수 기록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합격생에서도 물리학, 수학을 많이 들은 애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 단위별로 또는 단과대별로 자료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학 관련 쪽,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특히 물리 쪽에 이수 기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저도 현장에서 느껴요. 3년 전만 해도 뭐 그게 학교가 제가 충원고가 재작년만 해도 충원고가 30명이 안 됐어요. 물리 듣는 애들이. 근데 올해는 그래도 한 40명대 한 2배 정도 는 것 같고 양명여고는 매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올해도 제 생각에는 물리가 개설이 안 될 것 같아요. 양명여고는 3년째 물리 개설이 안 되거든요. 물론 소인수로 방과후로 해주기는 하는데 말로는 올해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내년에는 된대요 라고 하는데 말로는 된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요 시점에 한 60명 정도가 양명여고에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폐강됐어요.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서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공대도 마찬가지고 AI 융합대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학이라든가 물리교과 이수 비율이 점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옳은 거죠. 애들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눈치를 챈 거고, 야 이거 물리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못 가겠다 싶었던 거죠. 이건 실제 사례인데 이게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린 자료긴 한데 이건 다른 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수 기록을 보시면 애들 과탐 쪽만 제가 따로 추린 거거든요. 서울대 건축공학과 2023학년도 입학생인데 얘는 지금 물화생을 2학년 때 듣고 3학년 때 물투화투를 들은 애고 얘는 지금 물화생지를 다 듣고 물투화투 생투지도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블라인드라는 건 아시죠? 고등학교를 볼 수 없어요. 이름도 다 가리고 모든 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들은 과중학교예요. 이건 과학 중점 학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이건 그냥 평범한 일반고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똑같은 일반고여도 과정이 드러나죠. 물론 이제 편제표가 같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 편제표를 봐도 바로 눈에 띄어요. 외고, 과고, 특목고도 바로 티가 나요. 전체 이수 단위에서 수학이랑 과학이 차지하는 교과의 비율이 높다. 과거의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아이가 이수한 교과에 고급 과목들이 들어있다. 그럼 당연히 과거죠. 외고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과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블라인드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교육과정 편제표만 봐도 바로 티가 나니까. 자, 이게 올해 사례인데요. 이제 우수 사례 중에 하나예요.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지원하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이게 일반고거든요. 딱 보면 이거 일반고구나. 일단은 1학년 때 인원이 330명대 정도니까 평범한 일반고예요. 지역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일반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여기 표준 편차를 보시면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요. 저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선택 관련해서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 진행할 때 일반고의 특징이거든요. 일반고는 이렇게 표준 편차가 보통 20이 넘습니다.
되게 커요. 이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이 정도 편차라니까 극심해요, 격차가. 요 지역으로 보면 뭐 동안이나 평촌, 동안 평촌이 거의 여기에 속해요. 사실은 요 편차가 그나마 좀 작은 학교가 신성. 그나마 좀 작게 형성되는 학교가 신성도 신성인데 신성도 교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고 동산도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갑방고라고 하는 애들하고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 자사고 애들하고의 표준 편차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하고 원점수 평균까지 같이 보시면 대충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도 높고 원점수도 높은데 편차도 작다 그러면 거의 광역 내지는 전국단위 자사고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신성고급 정도 돼서 뭐 지역의 갓반고 정도 되면은 원점수나 평균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표준 편차가 조금 12에서 15 내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아, 여긴 지역에서 조금 공부 좀 하는 학교구나. 이건 전체적으로 그 학교의 학업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20이 넘어가면 그냥 평범한 일반고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되게 잘했죠, 전체적으로. 2학년 때 이제 물화지를 이 아이는 생명을 안 했어요. 기계, 로봇, 에너지잖아요. 굳이 생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겠죠. 생명 안 하고 물화지를 선택을 한 거고 등급도 잘 나온 편이에요. 2등급이면 굉장히 잘한 거고 진로 과목으로 보면 2학년 때 이제 기하를 했죠. 수학으로. 요새 이런 학교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예 그냥 2학년 때 기하를 깔고 가는 거예요. 1학기, 2학기 나눠서 1년 동안 기하를 그냥 기본적으로 1학기 때 수원하고 2학기 때 수투하고 그리고 1년 내내 기하를 하고 아니면 기하를 3학년으로 올리고 확통을 기본으로 깔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통은 조금 학교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지금은 교육과정이 예전에는 나눠서 내신을 산출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부원고 같은 경우는 과중반을 운영할 때 과수반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럼 과중반 내신과 과수반 내신을 따로 산정했어요. 동일 과목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동일 과목 수강이면 그냥 같이 내신을 산정해버려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문과 애들하고 이과 애들을 같이 들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면 문과 애들이 박살나요, 내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분리하는 학교들도 좀 있고. 3학년 때 이제 보면 물투와투 이렇게 선택을 했고 여기 보면 또 눈여겨보실 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거 근데 나 이거 듣고 싶은데 그럼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클러스터라든가 주문형 강좌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또 공동으로 들을 이런 공동교육과정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질문 주신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나 이거 듣고 싶은데 진로와 연결돼서 요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해준다. 우리 학교에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주변의 공동교육과정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수 기록이 다 평가를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요새는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아이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꿈의 대학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거는 실제 이 편성되는 교과가 아닌 것들, 진로와 연결된 연계 활동으로 쓸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시들해졌고요.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온라인 교육 과정 중에서 교실 온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실 온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들 교과를 필요한 교과를 이수할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고교학점제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치시면은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뜰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교실 온닷이라고 해서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 찾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개정교육 과정에 조금 불만인 건 그럴 것 같았으면 전부 성취평가로 갔어야 돼요. 절대평가로. 그래야 유불리를 안 따져요, 애들은. 그냥 가서 내가 90점 맞으면 되니까. 100명 다 90점 맞으면 100명 다 A등급 나오니까. 근데 지금 아시지만 개정되는 거 내년에 고1 애들 다 상대평가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얘들 물투와투 ABC지만 내년부터 보는 애들 이것도 5등급이에요. 모든 교과가 다 5등급이에요. 정말 힘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된 아이이고 그러니까 일반고지만 상당히 잘했어요. 성실하게 굉장히 잘한 아이고. 이거는 경희대 사례입니다. 경희대 응용화학과인데 얘도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두 개 자료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얘 표준 편차 보시면 아까랑 다르죠. 이거는 좀 공부 좀 하는 학교예요. 전체적으로 애들이 요 학교 애들은 조금 공부 좀 하는 애들. 즉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학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수강자 수.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요거는 지역의 일반고라고 보셔야 돼요. 지역의 일반고 중에서도 거의 저는 이게 농어촌 자율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인원이면은 뭐 남해 해성고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예비고1 설명 드릴 때 따로 드릴 건데 한일고 못지않게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남해 해성고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대 수시만 9명 보냈어요. 걔네 졸업생이 92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잘 모르세요. 한일고는 아시는데 해성고나 거창고나 대성고 그러면은 그런 학교도 있나요 하시거든요. 저는 아이들만 좋아한다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학교들이 입시 설명회를 빨리 하거든요. 요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등급도 나쁘지 않고 원점수 일단 굉장히 좋죠. 일단 편차가 굉장히 작다는 거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마 생기분 안 봐도 세특 되게 잘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요 아이는 이제 물원, 화원, 생원을 이렇게 했고 물화생 이렇게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뭐 미적, 확통 3학년 때 미적, 확통을 동시에 나갔죠. 이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과 애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미적이 어차피 수능에서 본인이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할 거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저 확통까지 동시에 나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이는 이수를 했고 저게 일반 선택이다 보니까 상대평가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대부분 저렇게 편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로가 보면은 이 아이가 물투화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제가 일반고에서 말씀드리는 편제예요. 과학 원 3개, 투 2개. 원 3개, 투 2개 조합이 가장 무난하다. 대신에 수학은 다 들어라. 기하까지 다 들어라. 힘들죠? 되게 힘들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표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가. 자, 요거는 이제 요 자료를 이제 보시면 왜 교과 이수가 중요한지를 한번 아실 텐데 이게 A, B, C 지원자 세 녀석인데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그냥. 뭐 2.54에 2.79, 2.67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지금 A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은 비슷한데 쟤는 전공교과라고 해서 수학과학 쪽에 평균은 높아요. 1.6이니까 수학과학만 따지면. 그리고 요 아이가 가장 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죠.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했어요. 근데 쟤는 최초 합격. 그리고 얘는 충원 합격. 얘는 탈락.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보시면 제 A 같은 경우, A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선택으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다 들었죠. 과탐을 물화생을 듣고 진로에서 기하까지 듣고 심화수학 듣고 물투화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뭐 기본으로 다 하는 거니까 수원, 수투에 얘도 역시 얘는 물화생질 다 했어요. 과중학교인 것 같아요. 물화생질 다 하고 이제 기하 듣고 미적도 듣고 그리고 이제 융합과학, 화학, 투, 물리, 토 이렇게 들었죠. 진로 과목으로 3개. 그 과중학교예요. 전형적인 과중학교거든요. 확통이 좀 없죠. 확통이 빠졌죠.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다 잘하는 거.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은 거. 얘도 보면은 수원, 수투 듣고, 근데 딱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얘 물리 안 들었어요. 얘 물리 이수 기록이 없어요. 미적도 듣고, 확통도 듣고, 기하도 듣고, 수학은 다 들었거든요. 물리 이수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물리를 안 들은 녀석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왜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 지원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게끔 한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등급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성평가 요소가 반영이 많이 될수록 이런 아이들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경희대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발표한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최초 합격하고 합격자 전체 충원 합격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뒤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가지고 1단계에서 1배수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세부 평가해가지고 뒤집힌 케이스인데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면 최초의 성적 26%가 뒤집혀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자연계열이 훨씬 커요. 충원 합격까지 하면 15.8%가 결국은 뒤집혀요. 조금 전에 학생들 사례처럼. 최초 합격에 가능한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 교과 정성평가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교과를 전공과 연결된 교과를
제대로 위계를 잘 지켜서 이수하였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사례를 하나 든 게 이제 기계공 지원하는데 요것도 평범한 지역의 일반고예요.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는 거 보면 평범한 지역의 일반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것들은 내신 관리는 좀 잘한 아이 같아요. 성취도라든가 이제 등급 맞은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하죠. 근데 이것도 딱 보시면 알지만 얘도 화생지를 했죠. 2학년 때 화생지를 하고 3학년 때 생투지투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얘는 처음에 의대 쪽을 목표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과목 구성을 화생지로 맞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마치고 나니까 어렵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튼 것 같은데, 근데 왜 기계공을 지원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결국 얘도 보면은 얘네 평가 포인트를 보면은 최초 합격경으로, 최초 합격권으로 성적 자체는 굉장히 우수했다. 근데 교과 종합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결국 충원 합격선으로 내려간 사례다. 그 이유가 뭐냐? 물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물리 안 듣고는 대학을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잘못된 학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학과 쪽으로 틀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다른 학과 쪽으로 틀게 되면 아시지만 이제 바이오 메디컬 이쪽이 조금 강세다 보니까 경희대급을 원하는데 그 학과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난 경희대는 가고 싶은데 원하는 학과는 내 생기부에 맞는 학과 지원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교를 낮추자니 그건 싫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성대 같은 경우 편제표를 좀 보시고 시간표도 좀 한번 보셔야 이제 1학기 때 뭐 하고 2학기 때 뭐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제 선행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 시간표에 맞게, 커리큘럼에 맞게,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미적을 2학년 때 하는 학교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 그렇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 동상고 편제도 동상고 늘 그랬는데 2학년 1학기 때 수원수도 동시에 빼고 2학년 2학기 때 확통 미적 동시에 빼고 이런 구조예요. 이 학교마다 다른데 직접 짜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교과 편제표상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빡세다고 표현하죠. 이거 되게 빡센데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던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농어촌 자율학교들에 속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1학년 2학기 때 수원 나가요. 2학년 때 나가는 게 아니에요. 2학년 1학기 때 수원 나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집중이수 편제로 돼 있어요. 한 학기에 다 끝내는 구조로. 과탐도 1년 과정으로 하지 않고 한 학기에 다 끝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정되는 과정, 혹시 안양여고 어머니 계실까요? 안양여고가 조금 교장 선생님이 좀 발빠르다고 느낀 게 갑자기 과중과정을 운영을 하는 학교로 바꿨거든요. 원래 안양여고가 예전만 해도 영어 중점학교였어요. 영어 중점학교, 문과가 좀 성향이 강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수가 작은 학교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입해서 그렇게 실적이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안양여고가. 근데 갑자기 안양여고 애들이 집중이수로 바뀌면서 올해 1학기 때 지금 물리하고 생명을 집중이수로 하고 있어요. 선택한 애들에 한해서. 그리고 2학기 때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집중이수로 하는데 편제표상 보면은 모든 교과를 전부 한 학기 편제로 바꿨어요. 1년짜리가 거의 없어요. 그게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현재 예비고1 아이들 고교학점제 전면 전환되는 게 전부 학기 편성이거든요. 1년 과정 없어져요. 전부 학기제 편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기제 편성에서 제가 내일 이제 예비고1 어머님들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예시 시간표를 보고 정말 토할 뻔했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 죽겠는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물화생을 한 학기에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투가 없어지거든요, 교과가. 투를 두 과목으로 쪼개가지고 더 심화 교과 두 개를 쪼개서 각각을 또 각 학기에 집중이수하고 이러면 ABC도 아니고 ABCD 이 상대평가에다가 등급으로 1, 2, 3, 4, 5등급 평가인데 이러면 애들 죽을 것 같은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안양여고는 교장 선생님이 한 2년 요 아이들부터 지금 현재 2학년,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정말 베타 테스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영만 잘 된다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좋아질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게 대안이 양명여고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안양여고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양명여고도 되게 좋아요. 편제도 좋고 아이들 일단 우수하고. 자, 이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과탐은 좀 깔끔해요. 사탐보다 좀 깔끔한 게 있어서
공통 과목은 이렇게 편하게 저희 대학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은 대학교 1학년 때 하는 그냥 교양 필수.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들은 전공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교과들은 전공 선택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문 교과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특목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고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일반고에서도 전문 교과 편제는 가능합니다. 교원 수급만 돼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단 이 전문 교과로 인정되는 건 과고에서 인정을 하는 거고 과고는 전문 교과로 인정을 해주고 일반고에서 전문 교과를 들었다면 이건 진로 과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이 전문 교과를 할 수 있는 특히 실험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과중학교들이에요. 부흥고가 이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고급 과목들도 개설은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여기까지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보통은 실험 하나 정도를 끼는 구조가 돼서 일반고 애들도 우리 학교가 과중이 아니어도 이것도 들을 수 있어요. 부흥고 가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라든가 공동교육 과정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들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평일날 이동을 하던 주말에 이동 수업을 하게 되든 어쨌든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 있는 공동 수업 과정이 있으면 내 진로에 이게 필요하다 하면 들어야 돼요. 학원을 줄이더라도 들어야 돼요.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탐은 수학이랑 과학은 이 위계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위계를 어긴 사례를 잠깐 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공통 과목은 어차피 1학년 때 다 듣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똑같아요. 저거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오늘 고민이죠. 뭐 할지, 물화생지 4개 중에 뭘 고를지. 사실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탐처럼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런데 물리 1을 듣고 물리 2를 듣는 학생과 저걸 건너뛰고 물리 2를 듣는 건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최근 아직 입시를 치르지 않은 아이인데 이게 25학년도죠. 현재 고3 아이인데 걔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예요. 그냥 전자공을 목표로 하는 애인데 얘는 중간에 방향을 트네요. 2학년 올라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리 피하고 화생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적도 곧잘 나오고 근데 갑자기 전자공 쪽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진로를 확 잡아서 아차 싶어서 물투를 들은 애거든요. 3학년 때 물투를 선택을 했는데 평균지 내신이 2.01이고 수학과학만 따지면 1.8. 되게 잘했죠. 일반고긴 한데. 근데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학과는 무조건 전자공. 전부 전자공으로 목표를 하는데 컨설팅 결과 사실 그 정도 내시면 아까 보셨겠지만은 중경외시라에는 넉넉하죠. 근데 거기도 안 되고 건동수도 못 가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그 이유가 걔가 물리 1을 안 들었어요. 물리 2를 듣긴 했지만 위계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평가거든요. 그래서 걔가 최적으로 추천받는 건 논술밖에 없어요. 어쨌든 성적은 좋으니까. 위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전문교과라고 돼 있는 게 괜히 고급자들 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거 들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거를 스킵하고 이걸 듣는 건 마이너스 평가라는 거. 좋지 않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학습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 과탐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이들 고2 아이들 마찬가지인데 과학은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과목이다. 그래서 니들이 내신만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눈앞에 닥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다. 중학교 때 습관을 못 버리고 벼락치기를 하거나 통합과학 기준으로 지금 아이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럼 통합과학의 시험범위 나왔던 내용들이 뒤이어서 기말과 2학기에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요. 그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게 습관화가 안 돼서 저는 1학년 애들 제일 신경 쓰는 게 학습 습관 고치는 것부터 신경 쓰거든요. 일단은 매일매일 해라, 매일매일. 과학을 매일매일 10분에서 통합과학은 10분에서 15분이면 돼요. 근데 단 매일매일 나만의 학습,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거 그날 나만의 노트로 정리하는 거. 요게 습관화가 안 되면 1학년 때 통합과학 하나잖아요. 2학년 올라가면 3과목 해야 돼요. 물화생을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애들이 못해요. 시간이 안 나와서. 수학도 버겁거든요. 국영수 쫓아가기도 버거운데 물화생을 못해요. 그리고 공부는 아시지만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참고가 될 뿐이고 진짜 공부는 지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에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하루 48시간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불가능하잖아요. 밤샘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1학년 때는 그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매일 지키는 습관. 뭐 오늘 좀 피곤하니까 이거 안 돼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근데 애들은 시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2학년 애들한테도 2학년, 1학년 똑같은데 쌤이 일주일 동안 휴대폰 보는 시간을 요새는 휴대폰에 뭐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뭐를 몇 시간 받고 이걸 보고서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매주. 근데 평균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휴대폰을 제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보나? 통화를 거의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보면 대부분 뭐 유튜브 보거나 뭐 검색했겠죠. 그럼 애들은 저보다 더 보면 더 봤지 덜 보진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쉬는 시간 제가 잠깐 주면 애들 중에 한 절반은 일단 휴대폰부터 꺼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확 갈려요, 애들이. 저는 이제 잔소리는 안 하는데, 아, 요거 2학년 올라가면 확 갈리겠구나라는 게 거기서 태도가 확 보여요. 차라리 피곤하면 잠깐 엎드려 있는 게 나아요. 휴대폰 보는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핵심 과목은 이거 안 들으면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권장 과목은 요거까지 들으면 플러스 알파 줄게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 화학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죠. 생명이랑 지학은 제가 그래서 이게 되게 계륵 같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학을 애들이 쉽게 버리기가 애매한 게 성적이 애매한 애들은 저거 수능 봐야 되거든요. 물화를 수능 보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생지 중에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은데 2학년 때 지학을 내가 내신 안 들었는데 3학년 때 수능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거 수능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2학년 때 지학은 껴야 되겠고 지학을 끼자니 물화생 중에 뭐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물리를 버리면 갈 데가 확 줄어들고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학을 고3 때 따로 공부해도 되나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단 국영수가 조금 어느 정도 탄탄한 아이들에 한해서 별도로 따로 공부하는 게 좀 가능하고 대부분은 저걸로 높은 등급을 원한다기보다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쪽으로. 요새는 최저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사실은. 많이 완화된 편이라서 뭐 2합 5라든가 뭐 2합 6이라든가 뭐 요 정도 맞추는 용도로 쓴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돼요. 사실 3학년 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전형은 교과를 최저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예요,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동화 반복이긴 한데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제 핵심 과목이다. 그러니까 요거 안 들으면 너는 지원할 생각하지 마. 마이너스야. 이런 얘기고 권장 과목은 이제 해당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뭐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요것도 들어 이런 얘기죠, 사실은. 요거까지 들었으면 플러스 알파 해줄게. 뭐 이런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고 아시면 서울대는 교과가 없잖아요. 종합으로만 다 뽑는 거니까 수시를. 네. 그래서 수학은 뭐 기하, 확률, 통계, 미적인데 뭐 이게 애들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이 세 개 다예요. 그냥 어차피 개설되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과학을 줄이더라도 수학은 무조건 다 들어라. 들을 수 있으면. 학교에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편제표를 다 보니까.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선택을 안 한 것과 아예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건 다르거든요. 평가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들어도 들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과학은 이제 물리, 화학이 제일 많죠. 사실 자연계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수학과학, 자연계열은 그냥 무조건 수학과학이 중심 과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로 과목 같은 경우도 진로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공동교육과정.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서 그럼 외부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다. 또는 뭐 클러스터가 됐든 주문형 강좌가 됐든 이런 걸 대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내 진로에 맞춰서 이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듣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이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애들은 꿈의 대학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위계는 계속 반복드리면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과학은 중요하고 어느 하나라도 아이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 위계당에 충실히 이수하는 것 건너뛰지 말란 얘기예요. 전문교과, 심화교과라 심화수학 들으면 다 좋겠지. 차라리 확통을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이렇게 얘들 사례로 제시한 거거든요. 지금 요 아이가 최종 탈락한 아이인데 확통을 안 들었죠. 근데 심화 수학을 들었어요. 기하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듣고 입사관의 평가는 심화 수학이 전문 교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위계를 안 지킨 거예요. 얘는 확통을 듣고 그다음에 뭐 기하를 듣고 그다음에 심화 수학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두 개를 이수하지 않고 바로 심화 수학으로 넘어간 거죠. 왠지 심화나 고급자 들으면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은 석차 등급 굉장히 우수해요. 얘. 수학 교과가 거의 다 1등급이니까. 자, 근데 학교 편제표상 학교 편제표를 확인한 결과 확률과 통계와 기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얘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걸 건너뛰고 심화 수학하고 고급 수학을 들은 거예요. 왠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학생부가 생기부가 왠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또는 이게 성취평가니까 부담이 적죠. 확통은 어쨌든 상대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는 이과 학생 같은 경우라면 어차피 나 수능에서 미적 볼 건데 확통을 굳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 상대평가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위기에 맞지 않는, 위기에 맞는 선택 과목을 수강해서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조금 더 탄탄히 쌓았으면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툴을 좀 3학년 때 뭘 할지가 결정이 돼 있어야지 사실 좋기는 해요. 아이들의 진로는 바뀔 수 있지만 자연계는 조금 좀 뭐 사회처럼 사회는 뭐 어떻게든 구성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는 좀 애매해요. 계열이 같은 자연계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보건 의료 계열이냐 아니면 순수 공학 계열이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투 과목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투 과목을 세 개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3학년 때 세 개를 하기는 과중학교 아니면 좀 힘들어요.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투를 두 개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내가 3학년 때 물투 화투를 하려면 앞에 물화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 뭐 화투 생투를 하려면 화원 생원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위계를 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 굳이 고급 전문 교과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 일반고에서도 일반 선택하고 진로 과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 기회 확보 가능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 괜히 어렵게 건너뛰어서 위계를 안 지키고 있어 보이는 생기부 같은 거 만들려는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위계를 다 지키면서 이거 뭐 수학, 과학의 고급까지 다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일반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걸 들었고 선택의 이유와 왜 이수했는가,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어땠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 예전에는 그냥 성적만 봤다면 지금은 세트까지 꼼꼼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뭘 고려해야 되는지 여부인데요. 뭐 사실 쭉 제가 나열은 해봤지만 고려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로. 아이들이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사실 2015 교육과정하고 2022 교육과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고교학점제를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15 교육과정부터 융합형이라고 해서 문과이과의 구분이 없앤 거잖아요. 그리고 2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 학생들부터는 아예 그냥 문이과 통합수능. 그래서 통합과학하고 통합 사이를 보게 돼 있고, 고1 과목을 수능으로 보게 돼 있고, 그래서 구조가 좀 많이 바뀌는데 2015년에 교육과정 바꾸면서 조금씩 변화를 준 거거든요. 내년 이제 확실하게 바뀌는 건데 말로는 이제 뭐 꿈과 끼를 살리는 그래서 다양한 진로 활동을 통해서 뭐 자유학기제도 도입하고 뭐 자유학년제도 도입해서 진로 활동 많이 해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아이들의 진로를 되게 웃겨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대 애들도 뭐 할지 모르는 애들 많거든요.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애들은. 근데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강요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냥 중1 때부터 너 뭐 할 거야? 빨리 결정해.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꿈과 끼를 강요하는 교육과정이라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제도를 보면 그게 확고하게 세팅된 애들은 편해요. 취사 선택이 명확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게 명확하게 나뉘니까. 유불리가 딱 정해지잖아요. 너무 아쉬운 게 좀 있죠. 이 모든 것에 전제돼야 될 건 진로.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그게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 뭐 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무슨 과 갈 거야? 뭐 하고 싶어?
학교 말고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절반 애들이 절반 정도는 얘기를 해요. 오늘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 아, 그러면 요렇게 준비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은 생각한 거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 마음속에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거나 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뭐 초등학교 때부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아마 넌지시 그런 대화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아이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한번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은 저는 이제 제 조카들 가끔 보면 그러거든요. 애가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조카들은 갑자기 학교 갔다 와서 축구 선수 될래. 그럼 진지하게 그래 그러면 축구가 그렇게 좋니? 같이 나가 축구 해볼까? 뭐 아니면 아카데미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쓸데없는 그거 뭐하러 해? 하지 마. 힘들어. 이런 대화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애들 오면서 부모님들하고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애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특히 사춘기 돼서 입을 닫아버려요.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거잖아.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무시할 거잖아. 그럼 입을 닫아버려요. 그럼 대화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좀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좀 진지하게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예전에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그런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 엄마랑 친한 아이가 결국은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대학도 잘 가고 그리고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애들이. 진로가 설정이 안 되면 근데 이게 좋아하는 과목이 항상 문제가 돼요. 애들은 그 두 가지 저게 물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진로는 물리를 해야 되는데 애가 물리를 못 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진로하고 그래도 사실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로가 그쪽이라면 이게 필수 교과니까 혹시라도 가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지금 하는 게 좋다. 올해 졸업생 중에 저희가 이제 올해 졸업해서 학교 간 애들 중에 몇 명 얘기를 해보니까 숭실대 기계공인데 같은 동기생 중에 물리를 듣고 온 애가 본인 포함해서 10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볼 때 애들이 막 미쳐 죽으려고 한대요. 동기들이. 못해서. 물리를 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한대요. 결국은 대학 가서도 중요하거든요. 가서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에 맞춰서 가고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맞춰서 간 애들은 결국은 1학년 때 필수적으로 교과 이수를 못해요. 저희 때나 그냥 대학 가서 놀아도 되는 세대였지 지금 애들은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취업전쟁 때문에 스펙 쌓아야 되거든요.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힘들어요. 애들은 갈수록 힘들거든요. 요즘 세대 애들이. 그래서 애초부터 본인의 진로와 연결된 게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저는 그냥 네 목표가 있으면 해라. 재지 말고 해라. 앞뒤 재지 말고. 뭐 선택 인원이 적어요. 어려워요. 도전해봐야죠. 네.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피하면 결국은 지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힘들겠죠. 자, 여기 이제 요 주변 학교들 몇 개만 제가 한번 추려본 건데,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물리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물리 100명 넘긴 게 제가 얼마만인지. 뭐, 과중학교는 어쩔 수 없어요. 과중은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남학교도 일반적으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남학교는 일반적으로 이과 비율을 좀 높이는 추세라서 거기서 이제 물리를 강제하거든요, 학교에서.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 배경고가 가장 일반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배경도 많이 늘었어요. 한 40명 가까이 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 화학이 압도적으로 많죠. 화생이.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화생을 세팅해 놓고 물지 중에 하나 골라요. 일반고 애들은. 일단 화생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이제 물리를 낄 거냐 말 거냐로 갈리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갈리고 추운고는 좀 적죠. 충원고는 물리가 60명인데 그나마 저것도 많이 는 거예요. 작년에 3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양명역은 없어요. 없고 올해도 폐강됐고
안양여고가 집중 과정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집중 과정이면 인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면 이 집중 과정은 아이들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나는 과학 중점 과정으로 해서 나는 과학 수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짤래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중에서 47명만 집중 과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과학 하나 끼고 가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공고기 주변에 이제 과학 중점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뭐 여기 안양 지역에는 부흥고가 과학 중점 학교인데 안양여고도 커리큘럼상 과학 중점을 스스로 자기가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고, 뭐 군포 쪽에서는 이제 군포고도 가능하고, 아마 흥진고도 용호고도 가능할 거예요. 편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과천중앙고라든가 배공고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힘들어요. 사실은 시간표상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표상 힘들어도 실제 학습의 난이도는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학습 난이도 아시지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신성고는 거의 넘사벽급으로 어렵고, 예. 근데 요새 전반적으로 모든 주변 학교들이 이 내신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점점점 올라오고 있고, 올해 평촌고 물리는 거의 극악이었어요. 제가 역대 평촌고 중에서 이렇게 물리 내신이 나온 적을 올해 처음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교재를 보고, 걔네들 부교재 학교에서 준 부교재를 보고 이거 부흥고에서 나오던 건데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흥고 쌤이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졌고, 전체적으로 수학의 난이도라든가 교과 난이도가 학교마다 편차가 되게 크니까 똑같은 과중학교긴 하지만 배공고는 굉장히 쉬워요. 내신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근데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내신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애들이 수능을 못 봐요. 수능 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신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신성고처럼 너무 높으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비슷한 등급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이미 내신이 망가져요. 단순히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균이나 원점수가 너무 낮으면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거든요. 어차피 일반고는 표준 편차로 바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데, 학교에서 쌤들이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이 밸런스 맞춰서 이게 되게 힘드신 건 알겠으나, 그래서 저는 이게 배경고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내신의 난이도 적당하고 뭐 편차라든가 이런 것도 아이들 전체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많이 잡힌 학교이기도 하고, 배경고는 제일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과탐 영역에 한정 지으면. 이렇게 좀 편제가 되고, 과천여고 지금 요새 고민이에요. 23명인데 물리가 23명이에요. 저 정도면 거의 뭐 1등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한 명 있다고 봐야 되고, 보통 13명이면은 저희가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과천여고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다 평가를 해줘요. 왜냐하면 단순히 등급만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오늘 입시 관련 쪽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있지만,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예를 들면 과천여고에서 물리 4등급. 근데 원점수가 90점이 넘고, 물리가 4등급이 떴어도 부흥고에서 물리 2등급 맞은 애보다 더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성취도와 함께 저 인원을 같이 보거든요, 수강자 수를. 불리함을 극복하고 들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자사고 애들이, 특목고 애들이 학종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좋은 평가를 물론 프로그램도 좋지만, 학교 프로그램도 좋지만. 자, 그래서 요거죠. 제가 아마 다 대충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불이익 받죠? 불이익 받잖아요. 안 들었으면 불이익 받죠, 평가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안 들으면 마이너스 할 거야 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들을 바엔 기초교과에 충실하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에. 거기서 좋은 등급을 받고 성취도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평가하는 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원장 과목 핵심 이수 여부, 실제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요새는 이제 교과 평가에서도 이걸 보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중심으로 아이들 성취도를 좀 올릴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아까 잠깐 드린 편제표로 제가 이제 부흥고 거,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이게 2학년 때 부흥고 집중 과중반, 이게 예전에는 과중과수를 나눠놨어요. 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편제표를 보니까 꼼짝 마라 과중 과정으로 아예 그냥 짜나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수학 무조건 다 들어야 되고, 이게 고르다 보니까 최대 5개를 고르라고 하는데 2학년 때 사탐하고 과탐 다 묶어가지고 5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물화생지 4개를 하는 순간 들을 게 과학 과제 연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 빼고 가면은 뭐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3학년 올라가서 이걸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게 왜 이해는 하는데 예. 부흥고 과중반이 이래요. 지금 문학 2학년 1학기 때 수학하고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물화생지 4개 다 하잖아요. 과학과정과 이거 1년 과정인데 얘들 기하 2학년 때 합니다. 기하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2학기 때 엄매하고 수투하고 물화생지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과학 융합 진로 과목을 하나 더 끼워주고 그리고 3학년 때 미적 확통하고 심화수학을 같이 가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심화수학밖에 없어요. 그 영역 내에서 골라야 되는데 미적 확통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마땅히 고를 만한 게 심화수학밖에 없고 물투, 화투, 생투만 기반으로 했을 때 뭐 이제 진로 과목으로 물리실험 하나 정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과목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표를 애들이 부흥고 과중반이 이대로 학교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과중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하려면 수학 좀 해라 제발. 수학이 전제가 안 되면 이거 못 따라간다 이 커리큘럼. 수학이 흔들리는 순간 니들은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 다 뺏겨서 과학 공부할 시간 안 나온다. 과중은 수학을 베이스로 과학 성적이 나와야 시너지가 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4등급으로 깔아버리면 사실은 쓸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부흥에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데 정말 잘한다. 성취도가 높게 나온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4년, 벌써 4년차, 5년차 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제 과학, 수학만큼은 올 1등급 맞은 애가 있어요. 부흥고 집중이수 시절에. 얘가 서울대 수의대간 애가 하나 있었고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과학은 1등급이었어요. 모든 과학은. 과학 관련 10개가 전부 1등급이었고 수학도 다 1등급이었어요. 국어, 영어 쪽에서만 조금 흔들렸는데 걔가 서울대 수의대간 애가 그렇게 맞았었고 올해 고3 학생 중에 1.0짜리가 있어요. 부흥고에. 여학생인데 저는 그 성적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동네에선 처음 봤어요. 1.0을. 지방에 가면 제법 있다고는 하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1.0. 근데 걔가 공부하는 걸 제가 1학년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다른 애들 못할 것 같아요. 평범한 애들.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제표하고 한번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짜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부흥고 2학년이다. 현재 부흥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적 확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어차피 3학년 때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수원, 수투에 집중하는 거. 저는 한 학기 정도 앞서서 하는 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선행을 많이 권유 안 드리고 아마 제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선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나친 선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선행보다 훨씬 중요한 게 현행의 심화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늘 고1, 고2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중학교 때 심화 과정을 밟고 올라온 애들과 중학교 때 설렁설렁하고 어디서 뭐 미적하고 있어요, 확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확 벌어져요. 심화를 한 애들이 선행을 많이 안 했어도 심화를 탄탄히 다지고 온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힘이 남다르고 버티는 힘이 달라요. 그냥 무조건 안 하면 불안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중1 아이들 수업하는데 확통을 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 확통을 하지? 중1인데 지금? 혹시 과거형제고 준비하니?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이러면 애들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 교과에 대한 흥미 자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흥미도 있고 성취도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지나치게 선행교과 많이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요.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오면. 워낙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 미적을 2학년 때 진행한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2학기 때. 당장 2학기 때. 일단 그러면 항상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 그러면 이 성취의 평가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본인 학교 시험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올해 기출문제. 중간고사 학원이든 다 선생님들 가지고 계세요. 그거 받아서 풀려보는 거예요.
지금 2학기 때,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죠, 수원. 내년 1학기 때 수원을 하게 될 테니까 현재 수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수원의 학습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싶으시면 자기네 학교 시험지, 본인 학교 시험지, 올해 중간 기말 시험지, 이제 기말을 볼 거니까 기말까지 같이 보셔서 시험 보듯이 풀어보고 8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그러면 과학에 눈 돌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과학을 하실 때가 아니라 수학부터 하셔야 돼요. 수학이 흔들리는 순간 애들은 이게 올라와서 이거 못해요. 할 시간도 안 나요. 이 중요한 교과를 못해요. 과탐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수학이랑 과학이 50대 50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수학이 흔들리는 순간 과학은 할 시간적 여유도 안 나오고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물리가 특징적인 게 애들이 의욕적으로 중간고사 시작을 하거든요. 선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중간고사 끝나면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그 절반의 절반은 점수가 망가져서 포기한 애들이에요. 이미 거기서 물리를 놔버려요. 공부하다 포기한 애들이 절반.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좀 됐다 싶은 거예요. 이제 혼자 할 만하다. 왜냐하면 물리가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역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거기가 딱 중간고사까지예요. 중간만 역학만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내용 자체도 쉽고 문제 난이도도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난 어차피 물리 내신으로만 남길 거라서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다른 교과에 집중할래. 이렇게 빠지는 애들. 이게 사실 베스트예요. 저는 이런 애들을 가장 좋아해요,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학습 플랜 짜가지고 이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가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수학이 전제가 안 되면 제가 항상 수학을 강조드리는 게 수학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학교 편제는 직접 보셔야 되지만 동상고는 수원 수투 아마 동시에 할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여전히 아마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거고 뭐 2학기 때 미적 확통을 동시에 한다던가 그럼 걔들은 수원 수투 빨리 해야죠. 직전 학기 하는 건 선행이라기보단 예습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성취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겨울 학기 때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과중학교는 사실은 이제 과학 중점학 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2개 정도는 겨울 학기 때까지는 2개 정도는 한 바퀴 정도는 좀 돌고 가는 게 무난하게 좀 아이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단 과학을 2개를 선택하려면 수학이 돼 있다는 전제는 항상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학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올라가서 과학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신에만 맞춰서. 불안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무조건 수학을 중심으로 플랜을 좀 짜주셔야 돼요. 기초 과목 중심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짜주시고 좀 힘들겠죠. 대부분의 과중학교 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고는 조금 무난해요. 아이들 할 때. 여기서 원 과목 하나 빠지고 진로 과목 빠지니까. 그래서 편제표를 잘 보시고 직접 한번 시간표를 짜보세요. 짜보시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심정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애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게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고 학교활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수능까지 얘들은 또 수능도 고려를 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수능도 포기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로 설정 빠를수록 좋고요.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 강제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로는 좀 빠르게 좀 선택해 주시면 좋고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유불리는 어차피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유불리 따지는 건. 뭐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고른다거나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지금 아이들이 마지막이긴 한데 확실히 물리 인원이 많이 늘긴 했어요. 학교에서도 물화생으로 많이 밀고 있고.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죠. 그렇죠. 수능 선택도 좀 고려해서 이제 과목 선택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선택한 교과 내에서 수능 선택하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정시 파이터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최저를 맞추는 전형. 과탐도 예전하고 다르게 굳이 2개를 다 잘 볼 필요 없어요. 2개를 다 반영한 학교도 거의 없고 이제는. 이제 둘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애들도 있어. 고3 올라갈 때 극단적으로 정말 하나만 골라. 하나만. 2개 다 하지 말고 보험용 이런 거 없어. 넌 어차피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 의대 갈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만 골라. 하나에 올인해. 그거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탐 2개를 굳이 질질 고3 때까지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수능 과목을 고려하고 그래서 보건의료 생명계열은 그냥 기본으로 화생을 베이스로 하니까 2학년 때 화생을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물지 뭐 굳이 3개 고르라고 하면은 물지 중에 하나 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고3 때는 당연히 화투생투 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자연계열 중 그냥 물화생이 가장 무난하다고 봐요. 물화가 기본이고 생지는 취향에 따라서
여기 취향이 되게 많이 갈려요. 근데 웃긴 게 물화랑 생지가 애들이 극단적으로 취향이 갈려 있고 애들이. 오해하는 게 저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지는 암기, 물화는 이해, 계산. 이게 착각하는 건데 지들 성향에 따라서 왜 지학을 했어? 그러면 지학을 왜 안 해? 생명보다 지학이 낫지 않아? 그러면 저 암기 못 해요.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물생지도 있어요. 물생지도 의외로 많아요. 화학 버린 애들도 제법 있거든요. 물화지는 좀 느는 추세이긴 한 것 같은데 남학생들이 보통 생명을 조금 싫어하고 여학생들이 물리를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네. 성향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보편적으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요 2학기 되기 전에 자연 계열이라면 요 둘 중에 하나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2학년 선택교과랑 위계를 안 시켰을 때 고3 때 갑자기 진로가 바뀐다? 그러면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의 등급을 내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애들 이제 막 선택 기말 빨리 하는 학교는 벌써 제출했을 거고요. 아마 늦어도 기말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아마 다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안내서가 쓰게끔 할 테니까 그때 아이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